엄마가 무슨 빵집이에요? 그 나이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돈은 어디서 났어요? 큰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처음 빵집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건 다름 아닌 제 자식들이었죠. 그런 자식들이 이제는 매달 찾아와 엄마, 우리도 빵집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며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돈이 보이니 이제야 관심이 생긴 걸까요?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제가 20년 넘게 키워온 자식들인데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991년 25세 제가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꿈으로 가득 찬 젊은이였죠. 유명 호텔 제과점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실력도 인정받았고 미래는 찬란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빵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미소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하루가 제 빵 한 조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때의 설렘과 희망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꿈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의 결혼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죠.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주방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이 사랑처럼 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말들은 점점 명령이 되어 갔습니다. 여자가 무슨 호텔 주방이야. 결혼하면 애 키우고 살림하기도 바쁠 텐데. 신혼 초에는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처럼 들렸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속이 되어 갔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 모성이라는 새로운 기쁨에 잠시 제 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는 정신없이 바빴죠. 그래도 틈틈이 아이들 간식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파티셰였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칭찬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할수록 집에는 더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불을 밝히며 지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일한 친구였죠. 가끔은 20대의 제가 찾아와 물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아? 내 꿈은 이게 아니었잖아. 하지만 그때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만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의대에, 막내딸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동창들 모임에 가면 모두들 부러워했죠. 미연아, 넌 정말 복 받았다. 남편도 성공했지. 애들도 다 잘 됐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혼자 흘리는 눈물도,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 사이의 거리도, 집이 커질수록 통장 잔고가 불어날수록 우리 가족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거의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접대, 급한 미팅, 늘 같은 핑계였죠. 처음에는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무뎌졌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알아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고 체념했던 걸까요? 51살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리하던 중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죠. 남편의 회사와는 전혀 다른 동네였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큰아들의 생일이었죠. 어쩜 그렇게 뻔한 비밀번호를 써놓고도 제가 폰을 열어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까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기가 아파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아기라는 단어가 제 눈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 뒤져보니 비슷한 메시지들이 수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사진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은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는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에서 봤던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보, 우리 애기. 한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건네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희끗희끗 새어나온 흰머리, 깊어진 주름.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무심코 립스틱을 들어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화장을 한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더군요.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20년간의 이중 생활이 그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모두 헛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남편의 손이 넥타이를 매만지다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전부 알아요. 7년이라 참 긴 시간이었네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겉모습만 유지하기 위한 허울뿐인 존재였다는 것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 사람 안 만날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 20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요? 지금까지가 시작이 아니었나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당신은 7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후회.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죠. 자식들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큰아들 현우의 반응이 가장 거셌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권위적인 태도, 똑같은 이기적인 시선.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와서 이혼이 무슨 이혼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의대생인 둘째 현민이는 등록금 걱정부터 했고, 로스쿨 준비 중인 막내 수진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누구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저 그들의 편안한 삶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극심하게 저항했습니다. 내가 일군 회사잖아. 당신이 뭘 했다고 재산을 나누자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새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보낸 시간들이 그에게는 그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남편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아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아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거기에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고, 분할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20살에 제가 그토록 꿈꾸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자식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 빵집 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들 현우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어쩌면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제 꿈이 제 아들의 입에서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장사가 장난인 줄 아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의대생인 둘째 현민의 말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에 시달리던 터라 어머니의 결정이 못마땅했던 걸까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원망이 더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엄마,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 학비나 보태주세요. 지금 현민 오빠 등록금도 빠듯하고 제 로스쿨 준비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막내딸 수진의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돈줄로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잘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제빵 자격증 공부를 했죠. 새벽 4시면 일어나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빵을 굽다가 손을 대기도 했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시게요? 네, 맞아요. 제가 50이 넘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
반죽을 치대느라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20살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2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지금이 오히려 더 설렜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저는 밤마다 유튜브로 최신 제빵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젊은 파티셰들의 영상을 보며 메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때로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반죽을 통째로 버린 날도 있었고, 오븐 온도 조절을 실수해서 까맣게 태워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어쩌면 이런 게 진정한 성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쉽게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작은 골목에 자그마한 빵집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을 딴 빵집에 수수한 간판을 달았죠.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팔지 못한 빵을 그대로 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그만두세요. 이러다 가게 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장사는 쉽지 않았고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빵을 기다리는 손님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호텔 제과점을 꿈꾸던 그때처럼 빵을 만들 때마다 그 빵을 먹을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출근길에 허겁지겁 들르는 회사원, 학교길에 들르는 학생들, 손주에게 줄 간식을 사러 오시는 할머니. 그분들의 하루가 제 빵 한 조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죠.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크림빵.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들렀던 젊은 주부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죠. 제가 개발한 특제 크림빵은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침마다 문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저희 빵집은 새로운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주말이면 오픈 1시간 만에 매진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들르시는 할아버지, 점심시간마다 들르는 회사원, 학교 길에 들르는 학생들. 이제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듣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었죠. 김 사장님, 어제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만든 카스테라 하나 더 드릴게요. 사장님 덕분에 아침이 행복해요. 출근길이 이렇게 설렐 줄이야. 이런 대화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을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 20살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제 작은 빵집은
지역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여러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 매출은 수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프랜차이즈 제의도 쏟아졌습니다. 그 즈음 자식들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직원도 좀 쓰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게를 더 크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아들 현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적인 눈빛이 깃들어 있었죠. 가게가 잘 되자 이제는 사업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프랜차이즈 제의도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제가 회사에서 보니까 요즘 이런 스토리 있는 빵집들이 대박이 난대요. 아들의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공들여 만든 가게를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어딘가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 타령도 생활비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경영 참여를 이야기했죠. 엄마, 제가 의대 졸업하면 건강에 좋은 빵 라인을 같이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로스쿨 졸업하면 제가 법률적인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도 제가. 가게에 돈이 보이니 이제는 전문가인 척 조언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미쳤다며 그 나이에 무슨 장사냐며 말렸던 자식들이 이제는 마치 처음부터 제 편이었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어느 날 세 자녀가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이들의 조언에 별다른 반응이 없자 꽤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힘들다던 자식들이 이날만큼은 정장까지 차려입고 왔습니다. 자식들은 두툼한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들고 와서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매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안, 전국 매장 확장 계획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프랜차이즈 업체와 미리 접촉까지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예요. 이대로 동네 빵집으로 남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현우의 말에 담긴 속뜻이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제 가게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그 시선이 가슴 아팠습니다. 20년 전 제 꿈을 돈으로만 판단하던 그들의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 빵을 기다려주시는 단골 손님들, 따뜻한 미소로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들, 그분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운터 아래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자식들은 제가 꺼낸 서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준비해둔 요양원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보며 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엄마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니?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손님들의 말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일까요? 서운함일까요? 아니면 제가 키워낸 자식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일까요? 한참을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 현우의 꽉 담은 입술, 둘째 현민의 창백한 얼굴, 막내 수진의 떨리는 손. 그들의 모든 작은 몸짓에서 저는 제 실패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이야, 돈이 아니라 꿈을 찾고 싶었던 거야. 늦었지만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내보이지 못했던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죠. 카운터 아래에서 요양원 설립 계획서를 꺼내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준비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퇴근 후 밤마다 복지사 공부를 했고 주말이면 이미 운영 중인 요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이었던 것이 점점 구체적인 꿈으로 자리 잡아갔죠. 특히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작은 요양원을 만들 거야. 나처럼 늦게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어딘가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계하던 모습이 결국 제 자식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미쳤어. 엄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감했던 걸까요?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기부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둘째 현민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효도라. 그들이 말하는 효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돈이 보이니 이제 와서 효도를 운운하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효도? 너희가 언제 효도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처음 이 가게 시작할 때는 미쳤다고 했잖아. 그 나이에 무슨 장사냐며 말렸잖아. 이제 와서 돈이 보이니까 효도는 무슨 효도. 자식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막내딸 수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모은 재산은 나중에 요양원에 기부하기로 이미 결정했어. 너희들 몫은 없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제 선언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럴 순 없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현우가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프랜차이즈 계획서며 매장 확장 계획이며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어버린 거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빵집 앞에 줄을 선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 빵을 기다려주시는 단골 손님들, 따뜻한 미소로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들, 그분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난 지금이 좋아. 매일 아침 반죽을 만지며 기도하는 시간,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 내 손으로 만든 빵을 맛있게 먹어주시는 분들의 미소, 이런 게 내가 꿈꿔왔던 거야.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세 자식을 바라보며 문득 그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운 빵을 그토록 좋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결심은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온 것이었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져요. 자식들은 다 제 살기 바쁘고.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빵을 사 가시는 박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지만 정작 노년에는 혼자가 되어버린 그분의 쓸쓸한 뒷모습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흐느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효도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난 이미 결정했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내 꿈을 이제야 이루려고 해. 늦었지만, 아니, 오히려 지금이어서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은 너희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모은 돈으로 요양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처럼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도울 거야. 제 단호한 어조에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현우의 얼굴에 스치는 분노를 보며 문득 그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때 남편이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죠. 엄마, 지금 정신이 아예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 돈이면 우리가 뭐? 잘 써준다고? 지금처럼 엄마 돈만 바라보면서? 제 날카로운 반문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뒤에 선 현민이와 수진이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가 20살 때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 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생각해. 내가 20살 때 꿈꾸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내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아. 이제 그만 돌아가 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빵집 문을 닫으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방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는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다음 날부터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빵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요양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고 여러 요양원을 방문하며 경험도 쌓았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꿈꾸는 공간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은 왜 이렇게 더 일찍 나오세요? 단골 손님들은 새벽부터 불이 켜진 가게를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더 따뜻한 빵을 내어드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독거노인 몇 분에게 갓 구운 빵을 배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빵집 뒤편에 요양원을 준비하면서도 손님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매일매일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제법 아프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무뎌졌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닌 꿈을 이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가와 상담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린 스케치를 보며 건축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집과 연결된 작은 정원,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거실, 각자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작업실, 하나하나 그려가는 과정이 마치 제 인생을 다시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에요. 정말 요양원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공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1년여의 준비 끝에 제가 꿈꾸었던 요양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빵집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요양원이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컸습니다. 첫날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설렘의 눈물이었을까요? 아침이면 빵집에서 갓 구운 빵 향기가 요양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를 따라 어르신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드셨고 자연스럽게 아침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빵을 나누며 들려주시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는 매일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이제야 그 꿈을 다시 꾸어볼 수 있네요. 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처럼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체화를 배우시는 분, 서예를 시작하신 분, 뜨개질을 하시는 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늦게나마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황혼기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 중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특히 울렸습니다. 평생을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자식들의 반대로 그만두신 분이었죠. 이제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머리를 해주시며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김 원장님처럼 저도 이제야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소식이 퍼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양원 개원 3주년이 되던 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인생 이막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꿈과 도전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우리 빵집의 빵들을 전시했고, 다른 한편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수채화, 서예, 뜨개질 작품. 늦게 시작한 취미지만 그 작품들 하나하나에는 평생 가슴에 품어온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야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네요. 팔순의 김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수채화 작품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날 때면 요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제가 진정한 꿈을 찾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마저 듭니다. 요양원 3주년 기념행사장은 특별한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 앞에서 어르신들은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셨고, 관람객들은 진심 어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갤러리를 빌려서. 제 제안에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같은 늙은이가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어르신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고, 그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작품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살 때 꿈꾸던 무용수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못 이뤘지만 이제라도 그림으로 남아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 뜨개질 작품에는 손주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았어요.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새로운 꿈을 응원하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빵집과 요양원은 특별한 활기로 가득합니다. 빵을 굽는 향기가 요양원 구석구석까지 퍼지면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거실로 모이십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아침 모임은 이제 우리만의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요즘 시쓰기를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커피와 갓 구운 빵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꿈을 응원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65이 된 지금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입니다.
20살에 꾸었던 꿈은 이제 더 크고 깊어져서 다른 이들의 꿈까지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을.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70대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김 원장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르신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제게 특별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주눅 들어있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 여는 꿈 나누기 모임은 요양원의 자랑입니다. 어르신들이 각자의 재능을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줍니다. 수채화를 가르치시는 김옥순 할머니, 요가를 가르치시는 박순자 할머니, 평생 숨겨두었던 재능들이 하나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우리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운 걸 다른 분들께도 나눠주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봉사활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변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거노인분들께 직접 만든 빵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 받기만 하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다른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이제 단순한 요양원이 아닌 새로운 꿈을 찾는 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시고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칠순이 되신 이영자 할머니는 최근에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어온 시들을 모아 작은 시집을 만드신 거죠. 출간 기념회 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70살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팔순의 김옥순 할머니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박순자 할머니는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셨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이 주는 깊이가 있었죠. 자식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뜸합니다. 가끔 명절에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오는 정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더 소중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들이요. 이제 67이 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더 깊어진 주름, 하얗게 샌 머리카락.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눈빛을 발견합니다. 늦게 찾은 꿈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삶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이제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곳. 아침마다 빵 굽는 향기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원장님,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온다면서요?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될 거예요. 최근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담은 이야기죠. 김 원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작은 도전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외로움도 느끼지만 이렇게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70대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로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